자, 안녕하세요. R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 처리라는 주제로 그 중에 이제 deploy R이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패키지가 있어서요. 자,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이 deploy R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좀 길어서요. 동영상 3개의 클립으로 한번 쪼갰습니다. 자, 오늘 그 첫째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 과정에 들어와서요. 그래서 R 연산자와 함수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함수를 우리가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뭐 한번 본다고 이걸 다 무조건 외워야 한다라고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번 살펴보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 함수에는 이 함수라는 것은 이제 R 프로그래밍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들을 제가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들이 사실 사용이 그렇게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이 deploy R이라고 제가 지금 deploy R이라고 읽었는데요. deploy R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뭐 이렇게 핸들링 하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패키지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세 개의 동영상으로 나눠서 이 deploy R 패키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교재 7장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 처리라는 주제에 구체적으로는 이 deploy R이라고 하는 패키지인데요. 자, 여기에는 여기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다양한 또 함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자, 오늘은요, 여기 많은 함수들 중에 여기서 첫 번째 행 요약과 행 조작에 해당되는 함수를 설명하고 오늘 요 동영상 클립을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동영상에서 이 행 조작에 대해서, 세 번째 동영상에서 테이블 조작이라는 주제의 함수들을 한번 볼 겁니다. 여전히 이걸 한번 본다고 막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맛을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deploy R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될 함수가 사실은 요런 것들을 좀 주로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제가 여기 빨간색 박스로 그어 놓은 거 있죠?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거 얘를 한번 읽어 볼까요? summarize 함수, group by 함수, filter 함수, arrange 함수, select 함수, mutate 함수. 이 6가지만 여러분이 알아도 사실은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거의 한 8에서 90% 정도의 일은 저 3가지 함수만 알아도 다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3가지 말고 좀 더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들이 이제 다른 함수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빨간색 박스 6가지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자, 서머라이즈 함수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 7장에서는요, 이제 실제 데이터셋을 좀 불러와 가지고 우리 교재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서두를 보면은 이제 그 이 교재의 출판사 웹페이지에 가면요,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2019년 하반기 패밀리 레스토랑의 온라인 예약 및 매출 데이터,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매출한 데이터에 뭐 이런 걸 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이 4가지의 다른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customer underbar R, item underbar R, 그 다음에 reservation underbar R, order underbar info underbar R,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행의 개수는 뭐 각각 이렇게 어느 뭐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일단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는 충분하기 때문에 좀 자그마한 사이즈를 했고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뭐 탐 프로젝트로 숙제를 낼 때는 뭐 훨씬 더 이 행의 개수가 많은 뭐 몇십만 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셋이 되겠죠. 자, 일단 요 우리 교재 예시로 사용하고 있는 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죠. 첫 번째, 요 customer R이라고 하는 첫 번째 데이터셋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헤드 함수를 써서 불러와 보시면 카스터머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 있는지 한번 살짝 보죠. customer underbar ID, 카스터머의 ID를 이제 붙여 놓은 것 같고요. customer underbar name, 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고객 72번, 뭐 1번, 72번, 73번, 뭐 원래는 홍길동, 갑돌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문자로 들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phone number,
그 다음에 이메일 어드레스, 여기 위에 뒤에 이게 지금 물길 문의 해놓은 거는 원래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실제 데이터에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헤드 함수로 보자 그러면 너무 기니까 짧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irst underbar registration underbar date, 제일 처음에 registration 등록을 한 날짜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sex code, birth, 그 다음에 job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female, male, male 이런 뜻일 거고요. birth는 1982년도 몇 년 몇 월이니까 1982 뭐 0101 하면은 1982년 1월 1일이라는 얘기겠죠. 원래는 이게 있는데 마찬가지 이 좌우 폭이 좁아서 줄여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job은 이게 뭐 자영업, 학생, 뭐 자영업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not available이라고 나와 있겠죠. 자, 요렇게 생긴 데이터셋이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카스터머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인 item underbar r은 자, 아이템에 대한 정보인데 어떤 게 있나 봅시다. 자,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이템 ID M0001번 아이템이라는 것은 product underbar name, 이게 스페셜 세트다. 그 다음에 파스타다, 피자다, 뭐 이게 음식 이름이 되는 건가 봐요. 그 다음에 product description이라고 줄여놓은 것 같아요. 프로덕트에서 설명인데 이걸 그냥 한글로 원래는 아주 긴 설명이 있겠죠. 무슨 음식이다, 뭐 이 무슨 특색이 있다 적어놨을 텐데 하여간 그냥 뭐 어떤 문자열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ategory underbar ID, 카테고리를 좀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콤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음식이냐 아니면 그냥 푸드라고 이제 구분되어 있느냐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rice, 이 아이템의 가격이 얼마다, 24,000원이다, 12,000원이다, 이런 정보. 즉,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팔고 있는 음식에 대한 정보가 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reservation R은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이제 고객들이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뭐 와서 식사를 하겠다고 이게 예약을 하나 보죠. 자, 그래서 reservation underbar R에는 reservation number라는 게 reservation 할 때마다 붙을 거고 reservation date 언제 데이트를 했고 reservation time 그러니까 18시니까 이게 뭐 오후 6시인가 보네요. customer ID 아까 그 customer들은 다 ID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전화 와가지고 예약하겠다 그러면 먼저 고객 정보부터 등록을 하겠죠. 그러니까 customer ID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customer ID가 나와 있고요. 브랜치 이게 뭐 마포에 있는 거냐 동작구에 있는 거냐 이렇게 브랜치 이름이 나와 있고요. visitor underbar count 이게 뭐 카운트라는 거 보니까 몇 명이 오겠다고 예약을 했냐 그런 거 같아요. 2명이 오겠다고 여기는 5명 오겠다고 예약을 했으니까 좌석을 그렇게 잡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결국 캔슬 했냐 안 했냐 이게 no라고 해놓은 것은 캔슬하지 않고 왔다는 얘기가 되겠고 뭐 캔슬하면 이제 yes라고 아마 기록이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order information은 이제 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주문을 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order underbar information underbar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rder number를 다시 이제 부여를 하고요. ID underbar ID, item underbar ID 무슨 음식 시켰다라는 게 되겠죠. 무슨 음식을 시켰다 그런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템 아이디는 아까 아이템 언더바 아이디 R에 그 무슨 음식에 대한 코드가 있었으니까 무슨 음식 시켰다가 이게 찍혀 있는 거네요. reservation number 그러니까 reservation 하고 나서 번호를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손님이 온 거예요. 지금 결국은 그래서 이제 reservation number도 있고요. quantity 음식 하나 주문했다 10개 주문했다. 자, sales 17,000원어치 사갔다. 뭐 이건 24만원어치 사갔다. 뭐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이게 4개의 파일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저 뒷동네 가면 이걸 막 엮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낼 겁니다. 하여튼 요 4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불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핸들링을 하기 위한 deploy R 패키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치부터 해야겠죠. 자, 그래서 install 패키지에서 deploy R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나중에 라이브러리 deploy R 이제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이프 연산자 나와 있는데, 자, 이 디플라이 R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표기를 이제 쓸 텐데, 요것을 이제 우리가 파이프라인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곧 설명드릴 거고요. 자, 앞에 설명 보니까 여기 뭐 데이터를 전달을 할 것이다라고 돼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 어떤 데이터 뭐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을 전달받아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이렇게 퍼센티지 표시하고 이게 꺽쇠 표시하고 또 퍼센티지 여러분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이제 귀찮으니까 단축키로 컨트롤 쉬프트 M을 누르시면 이게 툭 만들어집니다. 예, R 스크립트 윈도우에서 혹은 콘솔 창에서 쓰시면 될 거고요. 컨트롤 쉬프트 M은 이제 제법 이제 이 디플라이 R을 나중에 자주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이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보니까 커스터머 언더바 R이라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예, 데이터셋이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거기에서 파이프 연산자 하고 나서 이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즉 앞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뒤에 거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커스터머 R에 지금 요거 count라는 함수를 쓴 거 보니까 이것은 행의 개수를 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개 이제 숫자가 하나 나올 겁니다. 결과는 183개의 행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커스터머 R에 이 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이용해서?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거다. 자, 처음 이제 파이프 연산자를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deploy R이 제공하는 중요한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summarize 함수인데요. 이 summarize 함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개의 빨간색 박스를 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함수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 행을 요약할 때 쓴다라고 돼 있는데 뭐 그림으로 나타내면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처럼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 있다면 이것을 행을 요약하기 위해서 A, B, C라는 각각의 칼럼에 맞게끔 뭐 뭔가 하나씩 요약 값을 제공해 줍니다. 이 요약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요약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걸 뭐 다 더하든지 뭐 그러면 이거 더해가지고 여기 보여주고 이거 뭐 더해가지고 여기 보여주고 이거 더해서 여기 보여주겠죠. 그래서 더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개수를 세알릴 수도 있고 그건 우리 마음입니다. 자, 이런 원리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summarize 함수 deploy R을 깔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summarize 함수에다가 지금 안에 argument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order underbar info underbar R이라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mean 괄호 열고 sales 괄호 닫고 즉 이 데이터 이 order underbar info underbar R에는 sales라고 하는 칼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칼럼을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죠. mean이라는 함수가. 그럼 평균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구한 것을 이 average라는 칼럼을 생성해서 거기다가 넣어라 이런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냥 average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요거 계산해서 보여달라 그랬으니까 average의 어떤 숫자 딱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요거 지금 팁을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의 구조 중에 최근에 이제 새롭게 사용하는 그런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팁을의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앞에 강의할 때. 그래서 기본은 이제 팁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게 W형이네요. 뭐 그런 식의 정보. 그래서 평균이 얼마구나. 뭐 63,829원이었나 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summarize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요거를 대상으로 하고 order underbar info underbar R을 이번에는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들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 했냐 보니까 세일즈의 미니멈을 계산해서 mean value즈에 보여주고 세일즈의 맥시멈을 계산해서 맥스 밸류즈에 보여달라고 했더니 mean value, max value에 얼마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이게 일단 서머라이즈 함수입니다. 서머라이즈 함수.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대상이 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액션이 이런 액션을 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파이프라인 연산자,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하면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사람이 생각하기에 직관적입니다. 자, 먼저 어떤 대상을 가지고 파이프 연산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하는 행위만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요 놈을 대상으로 요런 일과 요런 일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mean value를 뭐 mean sales로 하고 max value를 max sales로 하라. 그래서 mean underbar value, max underbar value를 이렇게 딱딱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름을 어떻게 짓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기다가 뭐 최소값이라고 이거 쓰셔도 돼요. 여러분 뭐 마음대로 뭐 할까요? 그냥 미니멈 이렇게 미니멈 이렇게 만약에 요 자리에 쓰셨다면 여기다가 이제 미니멈이라고 들어와 있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연산자가 사실은 쓰다 보면 훨씬 더 인간의 사고 순서에 가깝다. 그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플라이 R이 파이프라인 연산자를 허용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함수 볼까요? 자, 그 다음 함수 그룹 바이 함수입니다. 자, 빨간색 박스 6개 중에 그 중에 또 하나고요. 두 번째가 나온 거죠, 지금. 자, 뭐 하는 일을 보니까 행을 그룹화하기라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 핸들링을 할 대상이 자, 요런 식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 치자.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칼럼과 B라는 칼럼에 A라는 칼럼에 얘는 값은 같고 B만 달라. 얘도 값이 같고 B만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모여 있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내가 그룹 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A를 기준으로 그룹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를 보고 그룹을 만들면 얘가 한 그룹이고 얘가 한 그룹이고 얘가 한 그룹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 주고 그러면 여기다가는 뭔가 여기 이 두 개를 모아서 뭔가 작업할 걸 우리가 정해 주면 돼요. 뭔가 정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더하기로 해 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커스터머 아이디가 요렇게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둘이가 같고요. 요 둘이가 같고 얘는 독특한 애죠. 그때 그 커스터머가 나중에 뭐 비스털 카운트 누구랑 몇 명이 오기로 했냐면 4명, 2명, 4명, 2명, 2명이었다. 자, 이때 그룹 언더바 바이, 그룹 바이 함수라고 부르고요. 자, 대상은 얘예요. 대상은 얘를, 자, 이 앞에 있는 얘인데 그 중에 그룹 커스터머 언더바 아이디라고 했으니까 요 칼럼을 보고 그룹핑을 하라. 그럼 이거 두 개, 이거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머라이즈를 어떤 식으로 시킬 거냐면 미인을 시켜라. 서머라이즈는 방식은 미인으로 해라. 그러면 4와 2의 평균은 3이니까 3을 가져오는 거고 또 4와 2의 평균은 3이니까 3 2의 평균은 2니까 2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여러분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한번 보면요. 자, 파이프라인 연산자를 쓰는데 자, 대상이 어떤 거냐? reservation underbar R이라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대상이고요. 그걸 가지고 다음 행위를 하라는 거죠. 파이프라인 연산자니까. 자, 이때 group by 있고 괄호 열고 괄호 닫았습니다. 여기서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았네요. 자, group by. 자, 요렇게 먼저 하면 커스터머 아이디로 묶으래. 그럼 커스터머 아이디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 그럼 결과적으로는 커스터머 아이디가 다 다른 애들로만 나타나겠죠. 이렇게 일단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아직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다시 자, 여기 파이프라인, 여기 또 파이프라인. 먼저 커스터머 아이디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모아서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라? 서머라이즈 하라. 에버리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커스터머 카운트, 비지터 카운트의 평균 값을 요 안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에버리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지금 나타난 겁니다. 자, 파이프라인의 연산자가 좋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대상을 가지고 먼저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행위를 해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생각을 하는 순서대로 우리가 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종류가 좀 다른 것 중에 이제 행조작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필터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그 6가지 중에 이제 중요한 이제 빨간색 박스가 하나 나왔네요. 필터 함수. 어떤 조건으로 행을 선택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필터링 한다, 걸러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와 유사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6장에서 서브셋 함수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서브셋 함수 기억 안 나시면 이제 다시 돌아가 보시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뜯어왔습니다. 그때 6장에서 공부했던 서브셋 함수가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어서 서브셋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쉼표 있는데 얘가 대상, 아이리스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나한테 보여달라. 그런 거였어요. 부분 집합을 보여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랬더니 이 세팔 랭스가 7보다 큰 것들만 여기 얘가 세팔 랭스네. 얘가 7보다 큰 것들만 쫙 이렇게 보여줄 거란 말이죠. 자, 그거였어요. 자, 그게 이제 서브셋 함수를 사용해도 되는데 디플라이 R에서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필터와 같은 함수를 줬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만 딱 골라내겠다. 뭐 요것만 골라내서 이렇게 딱 정리해서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예를 한번 보면 order underbar info underbar r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파이프 연산자 이걸 대상으로 뭘 해라? 필터 해라. 걸러내란 얘기죠. 어떤 조건? 아이템 언더바 아이디가 M0001하고 같은 것만 골라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밑에 있는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order 언더바 info에 아이템 언더바 아이디가 M0001인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템 언더바 아이디가 M0001인 것만 이게 더 있을 텐데 한 49개가 밑에 더 있나 보네요. 요렇게 딱 걸러줬다. 내가 뭐 찾고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찾을 때 아주 유용하죠. 훨씬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어떤 함수를 대상으로 걸러내고.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다음에 내가 또 파이프라인 연산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무슨 뭐 다른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죠. 현재 이 상태에서. 현재 밑에 보여주시는 이렇게 필터링 된 것을 상대로 또 뭔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 그렇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을 만들 때는 자, 무슨 대상으로 파이프 연산자의 어떤 함수를 필터링을 하는데 뭐 어떤 조건 방금 우리가 했던 거고요. and 어떤 조건. 조건을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즉 아이템 아이디가 M0001인 것 그리고 and 세일즈가 뭐 15만 원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것들을 보여달라. 그러면 위에 있는 것보다 좀 숫자가 줄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자, 직관적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빨간색 박스 6개 중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런 것도 있다. 한번 봅시다. distinct 함수네요. distinct 뭔가 딱 독특하게 구별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distinct라는 독특한 뭐 이런 거니까. 자, 이것은 뭘 하자는 얘기냐면 뭐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둘이가 같고 얘 둘이가 같고 얘 둘이가 같아 만약에. 자, 그러면 요거를 distinct 구별되는 걸 보여달라 그러면 똑같은 것에서 하나씩만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하나씩만 이렇게. 오케이. 자, 얘를 좀 보면 더 쉬울 텐데요. 자, 먼저 order underbar info underbar r을 헤드 함수로 때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육행 오열 뭐 이렇게 6개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게 이제 이게 오리지널한 order underbar info underbar r입니다. 육행 오열이라고 적어놨네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요 놈을 대상으로 파이프 연산자에다가 distinct item id가 distinct한 걸 골라라. 그럼 아이템 아이디가 얘잖아요. 얘가 이렇게 좀 다 다른데 또 동일한 것도 있고 여기서 distinct한 것만 골라라 라고 했더니
여기 헤드니까 6개만 보여줬죠. 이 오리지널한 order 언더바 info 언더바 r에서 아이템 아이디가 디스팅트한 거, 그러니까 뭐 M0003 뭐 1, 3, 8, 5, 5 뭐 계속 있는데 디스팅트한 것만 보여달라고 했더니 3, 1, 8, 5, 9, 6, 7, 2, 4, 10. 즉 중복돼서 여러 번 나타나도 그냥 그 중복돼서 나타나면 한 번씩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는 아이템이 총 10가지구나. 아이템이 몇 가지인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distinct 함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스 함수. 자, 이것도 먼저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요. 선택행 자르기네. 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4개가 있으면 내가 밑에 있는 2개를 원한다. 그럼 여기 딱 잘라가지고 얘만 이렇게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잘라내서 고르겠다. 그러니까 슬라이스 시킨다. 자른다는 얘기죠. 자, 예를 한번 볼게요. order 언더바 info 언더바 r에 되게 많은데 거기서 슬라이스 잘라내라. 어떤 애를 잘라내느냐? 2행에서 4행까지. 2 땡땡 4 하면 2, 3, 4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2행, 3행, 2행, 3행, 4행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3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넘버링은 그냥 1, 2, 3 이렇게 다시 되고요. 자, 그런 게 슬라이스 함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파이프 연산자 슬라이스 여기 컴바인 함수 써서 1하고 3을 집어넣으면 1하고 3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행만 딱 골라서 꼬집어내서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자, 일단 그렇게 가동이 되는구나. 이제 이해가 되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rrange 함수. 그러니까 정렬하는 건데 arrange면 이제 위치를 바꾸고 재정렬하는 거죠.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6가지 박스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박스고요. 중요한 함수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주면 다시 정렬을 돼가지고 순서가 막 이게 순서가 바뀌는 그런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order 언더바 info 언더바 r이란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파이프 연산자로 해서 arrange sale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sales를 보고 sales라는 칼럼이 있거든요. 여기 sales라는 칼럼이 있는데 arrange 정렬하라는 얘기예요. 자, 디폴트가 뭐냐면 오름차순입니다. 디폴트는 오름차순이에요. 이걸 영어로 하면 ascending order예요. ascending 오름차순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ascending입니다. 그런데 디폴트가 이게 ascending이기 때문에 그냥 arrange만 써도 어떻게 되느냐? sales라는 애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값이 크죠. 이렇게 이거는 6,000이고 내려갈수록 점점점 많고 좀 커지고 밑에 이제 더 있네요. 이렇게 381개가 더 있다. 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만약에 내림차순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자, 이 파이프라인 연산자의 arrange인데 여기다가 요렇게 넣었어요. 여기 DESC인데 이게 내림차순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descending입니다. descending order. 내림차순을 정렬하라. 그럼 요렇게 하면 이제 제일 큰 숫자가 제일 위에 오고 그 세일즈가 작은 것이 좀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order info r에다가 파이프 연산자하고 arrange 썼어요. 자, 근데 이번에 요거하고 요걸 2개를 적어놨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arrange 하느냐? 자, 첫 번째 reservation number를 보고 오름차순을 정렬합니다. 그래서 이 reservation number가 밑에 보시면 밑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숫자예요. 여기는 뭐 60301이고 60601이고 60601이고 60701 616100 밑으로 갈수록 좀 커지죠. 밑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그런데 같은 것들도 있죠.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아이고 요거 되게 같네요. 그럼 같으면 같은 것이 발생하는데 두 번째 기준을 보니까 아이템 아이디예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보고 아이템 아이디, 얘가 아이템 아이디니까 얘가 얘고, 아이템 아이디를 보고 다시 오름차순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위에 거보다 밑에 게 크게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정렬을 하는 첫 번째 기준을 앞에 적고 정렬을 하는 두 번째 기준을 뒤에 적어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d row라는 함수가 있어요. add underbar row. 밑에다가 뭘 갖다 붙이자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있으면 뭔가 하나 이렇게 행을 추가하자. 행을 추가하는 함수다. 예를 들어 보니까, 자, 이번에는 table underbar added underbar row,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걸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 꺽쇠 표시를 해서 이게 할당 연산자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할당 연산자 뒷부분에 뒤에 오는 내용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집어 넣을 게 뭐냐? order underbar info underbar r이라는 데이터셋에 파이프 연산자,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합니다. add row, add underbar row 함수를 써가지고 뭐 하라라고 지금 시켰어요. 자, 그럼 뭘 하라고 시켰나 보니까 order underbar number에는 1을 집어넣고 item underbar id는 또 1을 집어넣고 reservation number는 1을 집어넣어라 이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고, 자, 시킨 거 밑에 한번 보죠. 그냥 시키면 원래 이 order underbar info underbar r이라는 게 어떤 칼럼을 가지고 있었냐? 이런 칼럼, 이런 칼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 하나 더 하라 그랬으니까 order number에다 1 집어넣어라. 그래서 order number에다 1 집어넣고 item id에다 1 집어넣고 여기 넣었고 reservation number에 1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여기 1 집어넣고 나머지는 집어넣으란 말이 없으니까 그냥 not available 지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자동으로 기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했냐 봤더니 방금 우리가 이제 뭘 만들었지 않습니까? table underbar added row에다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 연산자 좀 쓰면 되겠죠. arrange order number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정렬해라. 그래서 order number를 기준으로 이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위에가 작고 밑으로 갈수록 커지게 정렬을 시킨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 자,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sample fraction이라는 함수가 있네요. 자, 요번 동영상 클립의 마지막 함수고요. 자, sample underbar fraction이 있고 sample underbar n 함수가 있네. 자, 이게 이제 무작위로 랜덤하게 행을 골라내는, 자, 그런 함수인데요. 여기 frac이라고 하는 게 fraction, 분수죠. 그러니까 어떤 비율대로 fraction, 분수. 그러니까 뭐 10%면 10분의 1이 fraction이니까 fraction이 10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10% 골라내라. n으로 쓰면 몇 개 골라내라. 뭐 5개 골라내라. 7개 골라내라. 내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림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뭐가 있는데 여기서 랜덤하게 골라내라. 만약에 2개를 골라내라 그러면 아무 때나 하여튼 2개를 골라가지고 칙 이렇게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자, 함수 봅시다. 자, order underbar info underbar r을 파이프 연산자 sample underbar fraction, 자, 비율로 뽑아내겠다. 그럼 뭐라고 적어놨나 볼까요? 자, 0.1이야. 10% 골라내라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 replace라는 아규먼트에다가 true라고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가 많이 있으면 뭔가 뽑잖아요. 랜덤하게 뽑아. 그럼 하나 나왔지. 이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집어넣으란 얘기야. 원래 있던 자리에. 이게 바로 replace.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복원. 꺼내서 기록하고 다시 원래 통에 다시 집어넣겠다. 이런 게 복원 추출이에요. 자, 복원 추출로 한 10% 꺼내라. 그래서 이게 아까 앞선 슬라이드 보면 이 order info r이 총 행이 몇 개냐면 391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10%니까 한 39개 정도 뽑겠네요.
39개. 그래서 결과가 39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그냥 뽑아. 그래서 뽑아온 게 뭐 여기서부터 10개가 이렇게 쭉 10개만 보여주고 총 39개 뽑았으니까 안 보여준 게 29개가 밑에 더 있다. 자, 그렇게 지금 랜덤하게 뽑았습니다. 나중에 좀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 뭐 기계학습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렇게 랜덤하게 뽑아서 뭔가 할 일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런 거 사용하면 되겠구나. 대충 감만 잡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일단 요까지. 자, 오늘 deploy R에 대한 소개와 중요한 몇 가지 함수를 지금 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클립 이어서 deploy R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